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SBS 아시죠? SBS라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토요일 23시 또는 23시 10분경에 하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떠오르죠 여러분. 거의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가 SBS 방송의 그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방송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28일 어제죠. 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방영이 된지 아시나요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특선 영화를 방송을 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여러분들 아시죠? 사실과는 좀 다르게 이제 제작이 됐다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과 다르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자라나는 청년 소년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필 왜 이번 주 토요일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을 안 하고 말이죠, 이 서울의 봄을 방송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전주죠, 지난주 21일은 SBS 연기 대상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연히 방송이 안 됐고요. 12월 14일은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바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이죠, 방송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방송이 아니고요, 여자 군무원을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했던 양광준 중령 아시죠? 그 사람에 관한 사건 보도를 하기로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방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특집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12월 28일은 특선 영화 서울의 봄을 방영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11월 23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했고요, 30일 또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12월 7일은 SBS는 이제 뉴스 특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보인지 아시죠? 12월 7일 날 민주당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을 해서 결의하는 날입니다. 그날 이제 민주당에서는 투표 불성립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이제 부결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때 특보 때문에, 뉴스 특보로 인해서 못했고요. 14일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예고된 양광준 사건 예고된 것을 보류를 하고 말이죠,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8일 날 결방이 되고요. 내년 걸 한번 봤습니다. 내년은 말이죠, 1월 4일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1월 4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방송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비상계엄이고 선포고 말이죠, 또 대통령의 탄핵 소추 관련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12월 14일 날 특집 방송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8일은 21일은 연기 대상 때문에 그냥 넘어갔고요. 28일 날 왜 서울의 봄을 방영을 했을까요? 서울의 봄 여러분들 성격 아시죠? 당시에 전두환 소장이 정성화 육군대장을 조사하는 명목으로 말이죠, 지금은 이제 12.12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군인들이 말이죠, 모든 것을 장악을 해서 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부 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말이죠, 왜 이렇게 방송을 편성했을까요? 지난주에는 연기 대상 때문에 방송을 안 했다 손 치더라도 14일 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8일 날 말이죠, 특선 영화 서울의 봄, 군인들이 상당히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국민들에게 이
12.3 비상계엄이 아주 나쁜 것으로, 무슨 음모가 있는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지 무엇으로, 이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어떤 계량 내지는 전략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말이죠, 정광훈 목사님이 그랬죠. 운동장이 기울었다. 그래도 말이죠, 우파가 몇 프로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상중 씨가 제가 볼 때는 진보 쪽에 속하는 방송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다 한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 진보 좌파 또는 종북 주사파 또는 이런 세력들은 말이죠, 무엇인가 위에 TF팀이 있는 것 같아요. 태스크포스라고 그러죠. 뭐 쉽게 말해서 위기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순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뭐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광우병 사태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죠. 후쿠시마의 그 원전 방수 문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말이죠, 유튜브에도 MBC라든가 모든 것은 뭐 생방송에서 들어가 보면은 며칠 전 겁니다. 며칠 전 것이 지금 한 것처럼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말이죠, 사실 또 확인 안 된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막 나갑니다. 생방송이라는 거 보고 말이죠.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이거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자, 보수파 정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어제죠, 28일 날 광화문 애국운동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죄송하다, 감사하다 해서 큰 절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 몽땅 나와야 됩니다. 당신들 말이죠,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전광훈 목사님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보수파는 완전히 질이 멸렬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도 말이죠,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전광훈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선지자적인 어떤 식견,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 강렬한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정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과부터 한다. 물론 국민들을 놀래게 한 것은 사과를 해야 되지만은 대통령께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려야 됩니다. 제가 만든 유튜브 제가 방송에도 했었죠. 대통령 담화문을 실었는데 말이죠, 앞부분은 저작권 위반으로 전 세계에 송출 금지, 그래서 나중에 버튼을 누르니까 그것만 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음모를 가지고 나는 한다, 그렇게 봅니다. 자, 국민의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대표, 보수우파의 대표로 들어가신 분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옛날에 차명진 의원, 세월호 유가족들, 소위 유가족들이 말이죠, 광화문에서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남녀간의 회개한 짓을 한두 명이 아니고 말이죠, 집단으로 아주 옳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공개했다고 해서 말이죠, 공천 취소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표가 엄청 날라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들어와서요, 제대로 발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표 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영향이 간다고 그래서 그 좌파들 얘기만 듣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전부 공천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광화문 애국 세력을 말이죠, 극우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말이죠, 좌파들, 종북 좌파들이 하는 것입니다. 보수우파에서 말이죠, 왜 광화문을 극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볼 때요, 28날 엄청난 인원이 모였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 한 40%, 나머지 60%는 불교,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무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심지어는 무속인들까지 저는 참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연합에서 말이죠, 이 난국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아시겠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저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수 중도 원탁 회의를 열어라. 원탁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그리고 정광훈 국민혁명의장, 그리고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 그 외에 보수파 정당들은 다 이 연합해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을 대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전쟁입니다, 전쟁.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